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오늘 그 오리엔테이션이라면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요. 우리 부동산 세법이란 뭐냐 그러면 보세요. 세금에 관한 법이죠. 그 세법의 내용은 원래 방대하고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부동산 세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세금 내용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그 다음에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고, 또 팔 때, 양도시에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는 세금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럴 때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있잖아요. 어떤 세금을 내느냐.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여기부터 이제 다음 주에는 여기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그럴 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쭉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스토리텔링으로. 근데 맛배기로 살짝 말씀드리면요. 제 동창 있잖아요. 그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초딩 동창들이 있는데, 남녀 동창들이 있는데, 그 남자 동창들은 20살 이후에도 이렇게 뭐 대학 들어가고 뭐 하고 20살 이후에 흩어지고 그랬어도 이렇게 본 얼굴을 본 친구가 그 이후에 본 친구가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동들 있잖아요. 여자 친구들은 여자 동창들은 그 이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한 친구는 본 적이 있긴 있어요. 제가 우연히 그 동네에서 이렇게 있는데 가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애를 들쳐안고서 그 옛날 오래전인데 애를 들쳐안고 있는 제 동창 한번 본 적이 있긴 있었는데 하여튼 거의 뭐 여자 동창들은 못 봤어요. 그런데 이제 한 5년 전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동창이 이제 한 친구가 이제 밴드를 만들면서 모임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흩어졌던 친구들을 연락 안 된 친구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첫 모임을 갖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음식점에서 약속 장소 이제 이렇게 연락들이 다 아름아름 돼가지고 모이기로 했는데 야, 그 모임 나가는 데 있죠? 그냥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레이더라고요. 진짜 막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이 좋고 막 그랬었는데 어떤 음식점이 이제 약속 장소에 갔는데 홀이 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그 룸도 있고 막 그런 음식점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 많아가지고 복잡복잡해가지고 제가 못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딱 오더 있죠? 갑자기 제 손을 딱 잡으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진짜 아줌마예요. 웬 아줌마가 그냥 딱 보고 반갑다고 해서 자세히 봤더니 옛날 얼굴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얼핏 생각 안 날 정도로 막 그냥 그 어떤 애가 제가 아는 척했는데 근데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진짜 반갑고 우리가 요동들 그 친구들을 오랜만에 진짜 만났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어떤 스토리텔링의 주인공 어떤 여자 동창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동창들을 만나는데 제 만나서 너무 반갑고 그랬었는데 첫 느낌은 어떤 거였냐면요.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된다. 이런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냥 예전에 그 청순하고 풋풋했던 그 생머리 찰랑찰랑 되던 그 소녀들은 어디 가고 있죠? 완전히 그냥 아줌마들이 돼가지고 말도 막 그렇고 그 행동도 있잖아요. 저희보다 더해요, 막 애들이. 막 그러면서 막 힘도 더 센 것 같아, 막 애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역시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안 된다 그런 걸 다시 느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그 어떤 여자 동창 스토리를 통해서 쭉 소개해 드릴 건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사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내는 세금이 있어요.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네? 어떤 세금을 내요? 취득세예요. 취득세를 냅니다. 우리가 부동산 특히 취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요. 그럼 저당권 설정 같은 거 하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또 돈을 갚으면 말소 등기를 하겠죠. 말소 등기를 할 때, 또 전세금 뛸까봐 전세권 설정을 하겠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또 그 말소하겠죠 나중에. 그럼 말소 등기 같은 걸 할 때, 또 토지 지목이요.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돼요. 그럴 때 토지 지목 변경 등기라는 걸 하는데 그럴 때 이렇게 무슨 설정 등기, 뭐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그런 걸 할 때 어떤 세금을 내냐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내요. 많은 분들이 등록세라고 알고 있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할 때 여러분 자세히 제가 기초과정에서 이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자세히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근데 어떻든 간에 등록세라는 세금은 옛날에 흔히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그랬잖아요. 등록세라는 세금은 없어졌어요.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또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무슨 말소 등기 같은 거 할 때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또 부동산에 이제 갖고 있을 때요. 또 내는 세금이 있어요. 갖고 있을 때 어떤 세금을 냅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갖고 있으면 어떤 세금을 내요? 재산세요. 여러분 재산세 냅니다. 자, 그리고 재산세를 내고요. 또 그 다음에 용어 설명을 잠깐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라고 해요. 과세주체. 세금을 과세하는데 주체가 된 자.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과세주체라고 하는데 국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방세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뭐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역시, 또 경기도 도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 과세주체가 됩니다. 근데 세종특별자치시 또 제주특별자치도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도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도 과세주체가 되는데 여기서 구는 자치구예요.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구입니다. 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치구입니다. 근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그 구만 자치구가 됩니다. 도 아래에 있는 그 구는 자치구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렇게 얘네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요.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요. 보세요. 용어 설명 또 하나 드리면 납세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납세 의무자.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인 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고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그럴 때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자, 부도 따로따로 개인별로요. 개인별로 전국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또는 토지는 토지 가격을 합쳐봐요. 그랬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보유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 내겠습니까? 예? 아유, 여러분 이거 알잖아요.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을 냅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종부세라는 세금을 내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처음에 2005년도에 도입됐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강남 3구 그쪽만 종부세 주택분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자가 강남 3구에만 있었고 제가 그때 통계를 보니까 노원구, 뭐 도봉구, 금천구, 뭐 중랑구 뭐 하나도 없었어요. 막 구로구 뭐 이렇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 주택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지금은 부동산이 상승해 가지고 종부세 대상자가 많아졌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짜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종부세는 여전히 인구 전체 비율로 따져봤을 때는 한 2%, 3% 정도의 분들이 내는 그런 세금입니다.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그래도 부자는 아니어도 뭐 다 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냥 중산층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중산층이다. 그래서 종부세를 내면 중산층이다. 근데 종부세,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결혼하는 미혼 남녀 수강생들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그렇게 해요. 우리 지금 저녁반 보니까 미혼이 남녀 수강생분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냥 제 느낌이 그냥 어떻게 그런 것 같은데 요즘 보면 이제 결혼하는 청춘들 저런 데 가서 보면 20대들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20대, 30대 초반, 30대 중반 미혼 남녀 수강생 굉장히 많아요. 제가 항상 그 남녀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의 선배로서 제가 꼭 조언을 주는 게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뭔가 한 가지 다 괜찮은데 한 가지 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얘랑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질 때 제가 물어보라고 그래요. 야, 니네 집은 종부세 내냐? 오빠네 집은 종합부동산세 내? 이렇게 꼭 물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잘 모르겠다고 물어보라고 와서 집에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그러면 오빠 나랑 결혼해 줄래? 이렇게 바로 얘기하고 니네 집 종부세 내냐? 물어봤더니 오더니 그 여자애가 여자친구가 와가지고 오빠 우리 집 종부세 낸다는데 나랑 결혼해줘.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요즘은 저는 5남이녀 7남매 중에서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는 많이 낳잖아요.
자, 그냥. 근데 요즘은 애들이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애들이 자녀 셋 이상 되는 분들이 그 애국자들은 많잖아요. 요즘은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아, 그러면 그거 나중에 다 누구 거 돼요? 아, 다 내 거 되잖아요. 어차피. 만약에 처갓집이 종부세 내는 집이다? 아,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다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어차피. 그래서 든든한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잖아요. 아이, 그죠? 나중에. 자,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런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간에 어떤 부동산을 보유할 때 내는 대표적인 세금은 어떤 거냐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얘들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양도할 때 처분할 때 내는 세금 대표적인 세금 어떤 거예요? 예? 여러분 양도소득세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우리 같은 개인은 소득세가 부과돼요.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우리 시험에서요. 제가요.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은 다 소개해드렸어요. 우리 나중에 다음 주에 입문서 보면 알겠지만 지방세하고 국세에 많은 세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어떤 애들을 중심으로 출제되냐면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얘네들을 5개 세금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끔씩 나오는 격가지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는데 한번 볼게요.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아까 과세 주체 제가 소개해드렸죠. 국가도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취득세라는 세금은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면요.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누구냐. 취득세를 내면 이 돈이 결국은 어디로 가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누가 부과하는 세금이냐면 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돼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구가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되는 그런 세금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물론 이제 특별자치도하고 특별자치시는요. 다음 주에 강조드리겠지만 11개 지방세 세금이 있는데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취득세부터 재산세 등등 모든 지방세 세금들에 다 과세주체가 돼요. 세종특별자치시 다 11개 지방세 세금에 과세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주체가 되니까 제가 생략했고요. 생략하고 여러분들 취득세 과세주체 그러면 특광도 줄여서 등록면허세 그러면 구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그래가지고 정답 지문이 뭐였냐면 그해 등록면허세가 정답이었어요. 이는 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 구세인 세금이에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노원구가 과세주체가 되는 거지 서울특별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거. 정답 등록면허세 이거 나왔었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얘는 구도가 과세주체한 세금이고요. 구세, 도세, 구도가 과세주체고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주체인 세금이에요. 시장구청장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우리가 흔히 도세라고 얘기해요. 도가 과세가 도세. 시군이 아니라. 근데 재산세는 우리가 흔히 시군세 이렇게 얘기해요. 도가 아니라 그 속해 있는 시군이. 예? 자, 경기도 성남시 그러면 재산세는 성남시가 과세주체가 되는 거지 경기도로 돈이 가는 세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얘네들을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잖아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고요.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돼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라 우리가 흔히 국세라고 하고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종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우리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자, 예상 출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상 출제 비중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있잖아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선언 문제가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죠? 예. 의외로 31회 시험만 말하자면 한 문제, 1.5문제가 나왔지만, 우리가 2회 시험에서는 한 3문제 정도 출제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한두 문제가 출제되어 왔는데 예상외로 2.5문제, 요번에 3문제가 나왔죠. 말하자면. 그런데 내년 32회 시험에서는
많아야 두 문제, 적으면 한 문제, 이렇게 한두 문제 출제해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재산세는 세 문제가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역시 뭐 올해도 작년에도 그 작년에도 세 문제가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 시험도 세 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은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한 문제 정도 주로 출제가 되는데 종합 문제로 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주요 내용들을 종합부동산세 주요 내용들을 5개 지문 속에 골고루 섞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두 문제 출제되고 양도소득세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가 돼요. 양도세가 제일 중요한 세금이죠. 또 여러분요. 우리 어떤 수강생분 딸을 이제 학원에 데리고 온 수강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딸이 굉장히 예쁘다고 그러면서 딸 며느리 삼고 싶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예쁘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 했더니 딸이 굉장히 똘똘해 보이고 예쁘다 그런 칭찬했더니 그 주부 수강생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는요 건물주 아니면 제 딸 시집 안 보낼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시집 보낸대요. 그래 우리가 그 건물주요. 상가 건물주면 저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 상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임대해요. 또 상가를 임대해요. 그러면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세가 부과되잖아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특별히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종합소득세를 해요. 근데 이 종합소득세는 가끔씩 한 문제 나와요. 28회 시험 때 나오고 29회, 30회 안 나왔다가 이번 30회 시험에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근데 어떻든 간에 얘는 격가지고요. 우리 시험은 주로 얘네들 중심으로 5개 주요 세금을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해요? 양도소득세예요. 그래서 얘가 제일 어렵고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요.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이 어떤 거예요?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그 다음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 출제 비중도 만만치 않으면서도 중요한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중심으로 출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어떤 수강생분 그래요. 양도소득세를 그러면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얘네들은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출제 문항수가 작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는데 제가 항상 그랬어요. 얘 양도소득세는요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문제 5문제, 6문제 출제면 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중에 한 2문제 정도가 어려운 파트에서 어렵게 나와요. 근데 나머지 한 서너 문제는요 자주 출제되는 그런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뭐 고도의 이해와 고도의 어떤 뭐 엄청난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그런 테마 부분에서 문제가 나와요. 몇 문제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면 안 돼요. 양도세는 6문제 나오면 6문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양도세는 가장 많이 자주 출제되는 그 내용들, 어렵지 않은 그 내용들을 공부한 다음에 어려운 내용은 운에 맡기고 어떤 걸 공부해야 돼요? 이 등록면허세라든가 종부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들은 내용이 가끔씩 어렵게 나올 때가 있지만 대개는 문제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맞춰야 돼요. 특히 올해 31회 시험에서는 등록면허세 내용도 어렵지 않고 문제가 지문도 짧고 어렵지 않았는데 여기서 맞췄어야죠. 세 문제. 그냥 고쳐먹을 수 있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그랬어요. 어떤 수강생분이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시간도 없고요. 저 인강 수강생인데 시간도 없고요. 제가 그동안 다른 과목 공부 안 하고 세법을 공부를 못했어요. 제가요 그냥 양도소득세만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하면서 진짜로 실제로 글이 있어요. 저 질문글이 저한테 질문한 게 양도세만 공부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양도세는 금방 여러분들 했듯이 양도세는 다 맞추기도 어렵고 몇몇 내용은 공부하되 양도세만 공부하면 망한다. 차라리 얘네들을 공부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차라리. 그렇기 때문에 공부 양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런 세금이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고 얘네들 5개 주요 세목을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동산 세법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는 크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입문서 받으시죠? 또 기본서 나중에 나오죠? 책들을 보면 대개 세법은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조세 총론 되어 있습니다. 조세 총론. 조세 총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조세 총론 부분이 어려워요.
용어를 모르는데 모르는 세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낯설고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고 막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중에는 조세 총론은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조세 총론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어렵다는 것은 뭐냐면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국세 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등등 해가지고 그 법령 내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중에서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그것도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시행령 같은 데서 한 번도 안 나왔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거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법이 1차 과목이고 40문제면 제가 어느 정도 더 깊게 막 그런 것들도 막 강의를 하겠지만, 우리가 세법 2차 과목이고 16문제 출제되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그런 것까지 혹시나 한 것까지 찾아가지고 막 공부를 해요. 한 번도 안 나온 것까지. 그래서 버릴 것은 가격면 버리는데, 가끔씩 어렵게 그래서 어렵다는 것은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이 나올 때가 어려운 건데, 그럴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조세 총론은 그럴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잘 문제를 보고서 찍어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대개는 조세 총론은 또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조세 총론에서 30회 시험에서는, 작년에는 30회 시험에서는 여기서 3문제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조세 총론에서 의외로. 아까 올해 등록면 31회 시험에 등록면세에서 3문제 나온 것처럼 원래는 한두 문제가 꾸준히 출제되는데 30회 시험은 3문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번 31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대충 한두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출제 비중은 지방세 출제 비중이 국세보다는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어떤 때는 9문제, 6문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엔 지방세 출제 비중이 높고요. 세법은 이렇게 해서 16문항이 공시법 24문항과 함께 40문제를 구성해서 출제가 되는데, 제가 세법은 출제 문항 수는 제일 작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이라는 거. 이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가운데 또 인강수강생분 중에 세법을 올해 또 못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세법을 못 봤다는 것은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 못 본 분은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그분은 얘기했듯이 등기법 풀다가 거의 등기법 풀다가 시간이 이제 많이 가가지고 시간에 쫓기니까 세법 풀 때 문제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문제를 막 제대로 못 보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 거지. 공부를 했다 그러면 점수가 어느 정도 제대로 좋은 점수가 나왔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 시험이었는데, 어떠간에 세법은 많은 분들이 역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개사법 점수를 많이 못 받았는데 점수를 공시세법에서 고득점에서 여기서 이제 보태가지고 이번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런 합격 후기를 제가 이번에 많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세법은 효자 과목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도 중개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중요한 지식이고,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두고두고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요 얘기 꼭 해드리는데, 제 주변에 보면 제 가까운 인척 중에도 한 분은 저한테 5분만 상담받았으면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이미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안내문 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헐레벌떡 그때 이제 그제서야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미 소용없어요, 이미. 자, 그래서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도 순서만 조금 조정해가지고 양도 시기만 좀 조절했으면 8천 몇백만 원 세금 안 내도 될 수도 있었는데, 한 세금은 거의 안 내고 이렇게 아주 적게 내고 할 수 있었는데, 아니면 아예 안 낼 수도 있었는데 그 8천 몇백만 원의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도움이 되고, 중개사 공부할 때도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효자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법은 저랑 같이 여러분들이 아까 했듯이 아까 일정 소개해드렸죠. 긴 시간 동안 저랑 같이 함께 여러분들이 쭉 하시면요. 그러면 세법이 32회 시험은 조금 또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지금 추세가 이번에 올해 출제된 거 보면 내년에 또 출제될 어떤 그 법령 개정된 거라든가 사항들을 보면은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세법이 까다롭게 출제될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했지만 제 강의를 기본적으로 쭉 들으신 분이면 의의 범위에서 나오거나 그러더라도 다 어느 정도 고득점 할 수 있고, 특히 이 가운데 세법을 거의 빠지지 않고
천천히 들으면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울고 웃으면서 따라온 분들이 계세요. 아까 했죠? 저를 사랑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든 간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 5득점 할 것이고 뭐 만점 맞거나 그래서 저의 자랑과 보람이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다른 과목 공부하시면서 쭉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시면 세법은 큰 민폐 안 끼치고, 수업 시간이 중요해요. 그 인강 수강생들도 그렇고 수업을 빠지지 말고 계속 매주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전후로 문제 같은 거 나눠드리는 거 풀어보고, 잠깐 중요했던 거 공부 들었던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 잠깐 떠올려 보면서 한번 양치하시거나 사과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잠깐 떠올려 보고, 집에 가시면 잠깐 떠올려 보시고, 이런 정도로만 하셔도 계속 강의가 쌓이면 나중에 바짝 압축해드리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지 말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좀 소개해 드렸어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첫 강의에서는 몰라도 저녁반이 굉장히 눈빛들이 살아계셔요. 오늘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오늘 부동조세의 이렇게 해서 쭉 공부할, 원래 또 자료 준비한 게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많이 하지 않고 오늘 제가 중요 세금들 우리 소개해드리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공부 어떻게 우리가 2차 과목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아까 팁들을 좀 드렸잖아요. 또 세법 공부할 때 또 주의해야 할 것들 또 팁들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구나 한번 마음가짐을 이렇게 오늘 각오를 다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진도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조세 총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세 총론, 지방세 국세인데 조세 총론에 대해서 세법이라는 게 어떤 거냐, 자, 조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용어도 자세히 이제 오늘 배웁니다. 오늘도 용어 몇 가지 배웠어요. 오늘 용어도 배우고 몇 가지 배우고 그랬는데,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인자, 과세 주체,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납세 의무자, 뭐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것들은 다음에 또 배우도록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첫 강의 때 항상 드리는 약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4계절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긴 수험생활 동안 하다 보면 감기처럼 슬럼프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때로는 어떤 내용이 하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또 그 다음에 자신감도 없어지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견뎌내면 이 시험은 기꺼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고 합격의 결실을 내어주는 시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는 게, 아이고 떻든 간에 그냥 끝까지 한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세법은 아까 구원해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와 함께 하시면 세법은 제가 세법을 구원해 드린다고 했는데,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꼭 중간에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이제 점수 안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9시월 과정 마무리 바짝 딱 들으면 그때 눈이 확 띄어요. 지금 안 돼도 걱정하지 말고 9시월 달 마무리 확실하게 이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의심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저희들이 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또 본인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합격을 제가 응원해 드릴 것이고, 특히 가정이 무탈하고 여러분 그 가정이 무탈하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해야지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또 여러분 가정이 다 건강하고 또 무탈하기를, 내년 32회 시험 준비하는 동안 무탈하기를 제가 기원해 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하여튼 반드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합격하겠노라 다짐하는 의미에서 우리 오리엔테이션이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우리 오늘 힘찬 박수를 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